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뒤흔든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8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니 80년대 가족들과 한강변을 걸으며 어머니가 챙겨주시던 김치찌개 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 가족은 서로의 힘이야. 38회는 양평의 독수리 술도가를 배경으로 가족의 갈등과 사랑, 그리고 뜻밖의 반전이 담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에피소드의 모든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볼게요. 독수리 술도가의 아침 에피소드는 양평 지평 막걸리 양조장의 고요한 아침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지붕을 비추고 200m 떨어진 들판에 안개가 깔린 풍경이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마광숙 엄지원은 마당의 나무 테이블에 된장찌개, 김치, 갓 지은 밥을 차립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형제들을 부릅니다. 상수야, 범수, 민수, 혁수, 밥 먹어. 아침부터 빈속이면 양조장 일 못해.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어머니 같은 정이 묻어나죠. 형제들 상수 최대철, 범수 윤박, 민수 김동환, 혁수 이석기가 투덜거리며 하나둘 모여듭니다. 상수가 툴툴거리며 말해요. 형수, 매일 된장찌개예요. 가끔 잡채라도 해주시지. 광숙이 웃으며 응수합니다. 잡채는 추석 때나 먹어. 이 녀석아. 일 시작하기 전에 밥이나 똑바로 먹어. 민수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형수, 저는 된장 좋아해요. 근데 상수 형, 어제 또 술 마셨죠? 상수가 민수를 흘기며 받아칩니다. 야, 너나 양조장 돈으로 옷 사지 마. 이 장면은 90년대 가족들이 아침 식탁에서 투덜대며 웃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카메라는 형제들이 밥을 먹으며 서로 농담하는 모습을 잡으며 가족의 소소한 행복을 따뜻하게 전합니다. 범수의 고독한 순간, 점심 무렵 장면은 양조장 창고로 바뀝니다. 범수는 혼자 막걸리통을 걸러내고 있어요. 나무 문틈으로 햇빛이 스며들고 그의 손길은 느리고 무겁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아들 민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하고 있는 거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목소리가 떨리며 끊깁니다. 카메라는 범수의 굳은 표정을 클로즈업하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포착합니다. 싱글 대디로서 홀로 아들을 키우는 범수의 외로움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어요. OST로 흐르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은 90년대 김광석 선생님의 이등병의 편지 같은 감성을 담아 더욱 뭉클했죠. 미순과 소연의 대치 장면은 양조장 근처 500m 떨어진 한적한 카페로 옮겨갑니다. 미순, 김혁과 강소연 이엘, 이 마주 앉아 팽팽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미순이 단호한 목소리로 소연에게 말해요. 당신보다 내가 천수를 20년 먼저 알았어요. 이제 그만 천수 놔줘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합니다. 소연은 직감합니다. 이 둘은 진짜 눈이 맞았구나.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겠구나. 소연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고시원의 퀴퀴한 냄새 속에서 천수 박혜진을 이용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꿈을 꿨죠.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걸 깨닫습니다. 카메라는 소연의 떨리는 손과 굳은 표정을 비춥니다. 그녀가 속으로 생각해요. 마지막 돈줄인 천수와도 끝이야.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 하지만 소연은 물러설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영주 학비, 미국에서의 삶, 돈이 필요해. 무슨 수든 써야 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떠오릅니다. 술도가만 팔아치우면 다 해결돼. 마광숙 그 여자를 이용하면 되겠어. 소연과 동석의 협상. 소연은 서울 강남의 엘렉스 호텔로 한동석, 안재욱을 찾아갑니다. 호텔 로비 10m 높이의 샹들리에 아래에서 소연은 여유로운 얼굴로 동석을 마주합니다. 그녀가 말문을 엽니다. 회장님, 저희 아주버님이 술도가를 꽉 쥐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술도가 주인은 저예요. 동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묻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소연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속내를 드러냅니다. 마광숙 씨가 가진 술도가요. 회장님이 사주시면 저는 돈 챙기고 이 집안에서 깔끔히 사라질게요. 동석은 무표정하게 소연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내가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소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나는 천수 결혼 못하게 방해할 거고 회장님도 광숙 씨랑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덧붙입니다. 회장님, 술도가 하나로 저랑 기싸움 하실 건가요? 통 크게 사서 광숙 씨 걱정 덜어주는 왕자님 한번 돼보세요. 소연은 동석이 돈 많은 남자답게 움직일 거라 확신하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그가 차갑게 말해요. 강소연 씨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보며 묻습니다. 이게 뭔데요? 동석은 서류를 툭툭 치며 비웃듯 말합니다. 미국에서 투자 사기를 당하셨더군요. 간도 크지 어떻게 전 재산을 넣을 생각을 했어요? 소연이 놀라 외칩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제 뒷조사 하셨어요. 동석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말을 잇습니다. 영주 학생은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 강소연 씨는 다릅니다.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 중이시죠. 이민국에 신고하면 즉시 추방입니다. 딸 퇴학도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소연은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동석은 서류를 두드리며 여유롭게 말합니다. 조용히 이혼하고 미국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딸까지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추방당하게 하실래요? 아, 천수가 이혼 조건으로 준 돈도 결혼 유지하면 돌려줘야죠. 안 주면 범죄예요. 그가 단호히 덧붙입니다. 법으로 이긴다고? 날 뭘로 보는 거지? 이 한동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은 숨이 턱 막히는 듯 벌벌 떨며 말합니다. 제가 조용히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사기당한 돈 생각하면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지만 봐드리죠. 하지만 다시 술도가 근처에서 협박하면 진짜 끝입니다. 당장 이혼하고 미국으로 가세요.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화하애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양조장 마당으로 장면이 돌아옵니다. 소연은 천수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용히 미국으로 떠납니다. 카메라는 천수, 박혜진과 미순에게 다가가며 반지를 꺼내는 장면을 비춥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해요. 미순아, 이제 우리 시작하자. 미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습니다. 늦었지만 그래, 천수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양조장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잔잔한 웨스티가 흐릅니다. 광숙은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혼잣말이 들립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카메라는 양조장의 따뜻한 불빛과 밤하늘을 비추며 에피소드를 마무리합니다. 배우와 캐릭터 엄지원님의 마광숙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으로 드라마의 중심을 잡습니다.
안재영님의 한동석은 냉철한 회장님의 모습 뒤에 깊은 사랑을 숨기고 있죠. 이엘님의 강소연은 절박함과 계산적인 면모를 섬세히 보여줬어요. 김영님의 미순과 박혜진님의 천수는 진심 어린 연기로 사랑의 깊이를 전했어요. 윤박, 최대철, 김동완, 이석기님의 형제 연기는 가족의 끈끈함을 더했죠. OST와 영상미 OST는 90년대 이문세 선생님의 옛사랑 같은 감성을 담아 특히 한강변과 양조장 장면에서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양평 양조장의 나무 문틀, 한강변 황혼, 200m 떨어진 들판의 풍경은 한국의 정취를 아름답게 담았습니다.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 38, 회는 가족, 사랑, 그리고 용서의 소중함을 전해줬어요. 소연의 선택과 천수, 미순의 새로운 시작은 진심이 결국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8회는 갈등과 화해, 사랑의 깊이를 담은 이야기였어요.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마음을 울렸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마음 따뜻한 하루 되세요.